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오늘도 엄청난 차를 가지고 왔죠. 최근에 코파라는 망할 놈의 자식이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까면서 관계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우파님,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냐,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1호차로 희생차를 줬는데 그렇게 까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대로 얘기했죠. 제가 깐 게 아니라 코파가 깠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를 사랑하니까 왜 저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망할 새끼 지금 연락 안 되니까 걔한테 뭐라고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씨알도 하나도 안 먹히고 이 오질랑에 먹었습니다. 근데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좋은 게, 근데 이렇게 까도 또 주잖아요. 자, 가져왔습니다. 아반떼 N 라인. 요거 해달라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아반떼 N이면은 좋지만 아반떼 N 라인이면 그냥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거는 N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차가 괜찮은 거예요.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운전 성능이라든지 뭐 바뀐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아반떼 N 라인을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하이브리드 받을 때 파란색을 받았어요. 근데 얘는 딱 정반대로 정열적인 레드, 빨간색의 차를 받았죠. 이게 완전히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얘 가격이 좀 사악합니다. 2,800만원 정도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일반 그냥 아반떼 풀옵션 기준 대략 한 250만원 정도가 더 비싼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아반떼 하이브리드보다도 100만원 정도가 더 비싼 금액을 자랑하는 엄청난 녀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반떼 하이브리드랑 얘랑 좀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 다른 성향의 차예요.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진짜 좀 연비와 그런 하이브리드의 감성을 좀 살린 차고, 이 N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의 그 컴팩트한 움직임에 좀 스포티한 감성을 살린 그런 좀 펑카의 개념도 분명히 좀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전 모델이라고 꼽으라고 하면 아반떼 스포츠가 이름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지금 유럽에서는 진짜 진정한 M이라고 하는 아반떼 N이 테스트카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내년, 늦으면 내후년쯤에는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내년쯤에는 출시가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N이 출시가 됐을 때 야, 너네 BMW M 따라하냐? 라고 그런 조롱 섞인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도 뭐 N이라고 하면은, 물론 요즘에 좀 많이 없어졌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벨로스터 N이 출시가 되면서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유럽 현지에서는 N의 위상이 생각보다 되게 좀 핫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쉽게도 출시를 안 한 i30N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정말 유럽에서는 인기가 많아요. 뭐 실용성도 좋고 펀드카도 있고요. 예전에 제가 작년에 독일에서 하는 리르브리크링 24시 그 행사를 간 적이 있는데요. N 부스가 따로 있고, 실제로 이제 N 모델이 지나가면 유럽 현지인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되게 뜨거운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좀 느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진정한 N이라고 이름이 묻는 아반떼 모델은 내년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오늘은 N 라인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생각보다 저 진짜 별로 안 이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일반 아반떼 디자인도 되게 과격하고 되게 화려하고 공격적이에요. 근데요, 얘는요 그거보다도 더 공격적이고 멋집니다. 진짜 저 이거 오늘 이걸 맨 처음에 본 장소가 투싼 런칭 행사 때 바로 옆에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빨간 색깔이었거든요. 정말 눈이 확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 레드에 이 블랙 포인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그릴 자체에 좀 힘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 아반떼는 여기가 이 블랙 하이그로시가 안 들어가고 나뉜 느낌이 없는데, 이 아반떼 N9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릴과 좌우 느낌을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훨씬 더 공격적이고 볼륨감 있는 느낌을 좀 많이 살려놨다라는 느낌도 들고, 이 하단부에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이렇게 쭉 이어지죠. 이 느낌이 되게 차를 좀 한층 더 공격적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고 야, 진짜 괜찮다, 이 느낌이 딱 듭니다. 물론 2,800만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사기에는 굉장히 비싼 금액이죠. 마력이 약 207마력에 20토크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모델보다는 대략 한 60마력 정도가 올라간 거죠. 근데 솔직히 200마력이라면 요즘에 좀 마력이 낮지 않냐, 높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차의 크기와 무게를 생각을 한다면 무게 대비 마력은 생각보다 좀 높은 편이에요. 아마 아반떼 N은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래도 이 정도 마력이면 아마 나름 그래도 펀카의 느낌을 좀 많이 살려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게 합니다. 보네트 한번 보도록 하죠. 요즘에 보네트 한번 잘 안 여는데, 이게 뭐야? 유압식이 아니에요.
와, 겁나 무거워. 그리고 심지어 이거 봐봐. 이게 무게감 느껴지죠? 오우씨, 아이가 이런 게 아쉬운 거야. 뭐 한 2천만 원 초반, 뭐 1천만 원 후반 이러면은 이해가 됩니다. 아, 그래, 가격 뭐 싸고 뭐 좋다 이건데 2,800만 원짜리예요. 이런 거는 좀 뭐 기본 모델과 좀 더 차별화를 준다든지 뭐 이런 걸 돼야 되는데, 이 유압식도 아니고 진짜 겁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본넷들을 얼마나 열겠냐라고 하지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요 정도는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엔진 스펙은 207마력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일반 모델들보다 한 60마력 정도가 높고요. 터보 엔진이 들어가서 그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요건 한번 제가 주행을 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N 패키지가 들어가면 되게 여기 실제로 들어가 있어요. 뭐 N 마크, N9과 그 다음에 이제 시트에 보면 N이라는 포지션이 들어가 있죠. 진짜 패키지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뭐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 N 패키지가 많은데, 이 휠 캡도 얘기해야겠네요. 원래 이게 금형을 짜가지고 원래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래서 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만져지면은 그 디테일이 만져지는데, 휠 캡이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처럼 안에 그러니까 박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아반떼 하이브리드 때 그렇게 깐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뭐 좀 저렴한 플라스틱이 들어가서 아쉬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반떼 N9 같은 경우에는 여기 블랙 하이그로시가 쭉 들어가요. 이쪽부터 여기 이어지는 이쪽 부분이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이게 여러분들 코파가 아쉽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 작은 디테일의 차이가 차의 완성도를 완성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블랙 하이그로시 들어간 이 차이만으로도 좀 차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원가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현대차를 출고하시는 분들한테 좀 드리는 말은, 예전에는 중간 트림은 옵션 어느 정도 선택해 출고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가장 높은 트림을 선택해서 옵션을 좀 빼고 출고하는 게 가장 그래도 나름 합리적이게 출고를 하는 것 같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현대자동차에서. 그 다음에 옆에 이 캐릭터 라인, 투싼 때 엄청난 캐릭터 라인을 보여줬잖아요. 아반떼 역시도 이 좌측에 이 중간 라인을 한 번 더 나눕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눠 가지고 여기까지 이어지게 해서 차 옆에 라인 자체를 굉장히 슬림하고 좀 날렵하게 뽑아져 있다 라고 느껴지고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하단에 사이드 스텝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드 스텝에 블랙 하이그로시를 넣어서 좀 차 자체가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들게 완성시켰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여기 하단에 블랙 하이그로시를 넣으면 여기가 그 돌 같은 게 많이 튀잖아요. 그래서 실이 좀 많이 까져요, 이쪽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얘도 이거 자동 아니냐? 야, 2,800만 원 정도 하면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동으로 좀 해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값은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 좀 아쉬워요. 이게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디자인도 굉장히 마음에 들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후면부의 디자인이 진짜 압도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엣지 스포일러라든지 뭐 리얼 스포일러 같은 거를 워낙 좋아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포인트가 들어가면 차 자체가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반떼 자체가 워낙 라인들 자체가 공격적이고 볼륨감 자체도 약간 각이 많이 져 있어서 이런 리얼 스포일러 정도 하나만 들어가도 차 자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쪽에 리어 램프와 중앙에 이어주는 이 라인들 자체에 블랙 하이그로시가 한 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반떼의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리어 램프거든요. 그 램프를 블랙 하이그로시로 한 번 더, 한 줄 더 싸놔서 밤에 이게 불 들어올 때 되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디테일을 완성을 시켰다. 왜 사람들이 아반떼 N 라인을 리뷰해 달라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칭찬할 만해요. 되게 예뻐요. 현대자동차 설명에서는 이 디퓨저에 그 세 가지 팬이 있어서 좀 차를 더 낮게 해가지고 고속 안정성을 좀 높였다고는 하는데요, 차이 없을 거예요. 물론 뭐 제가 엄청나게 뭐 차를 잘알거나 막 이러진 않지만 요 정도 차이 가지고 그게 있다 그러면 뭐 슈퍼카는 뭐 그냥 뭐 180도 바뀌어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모델과 조금 차이를 둔다고 하면 이 후륜 멀티 서스펜션, 후륜 멀티 링크 서스펜션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일반 아반떼랑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밑에서 이게 위로 바라봤을 때 이 볼륨감이 옆에서 봤을 때랑 라인 자체들이 진짜 공격적이에요.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그러니까 차나 이런 뭐 사진을 보면은 어디에 되게 이쁜 거나 디테일을 좀 볼 수 있냐면, 평상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볼 때라든지 뭐 이럴 때보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옆으로 볼 때나 앉아서 이런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바라봤을 때 느낌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냥 아반떼도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N9은 더 이쁘네요. 이런 보이지 않는 디테일이 좀 더 공격적이고 훨씬 더 젊은 소비자층. 그러니까 그냥 아반떼는 제가 장모님한테 선물을 해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실제 시니어, 사회생활을 은퇴하신 시니어분들도 정말 많이 사요, 아반떼를. 왜냐면 편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좀 편하게 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N9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분들을 포커스로 맞춘 게 아니라 좀 사회초년생이지만 좀 이렇게 달리는 걸 좋아하는 그런 소비자들을 딱 겨냥해서 만든 그런 녀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머플러가 지금 싱글 팁 머플러인데 이게 아마 아반떼 N에 아마 듀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소나타 N9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거는 이거 듀얼로 들어가 있더라고. 자, 트렁크 공간을 보면 여기도 똑같네요. 우리 코파가 이야기했던 대로 안쪽 마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기 얘기했던 대로 도색도 안 들어가 있고 이런 안쪽 디테일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부분도 이쪽에는 클리어, 그러니까 광이 나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안쪽에 보면은 그러니까 도색이 다 완벽하게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데를 보면 칠 같은 거 보이죠? 이런 거 보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쓸 수가 있거든요. 물론 뭐 2,800만 원이 비싸면 비싸다, 싸면 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현대자동차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도 가고 가격이 올라간 만큼 품질 역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진짜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되게 많이 신경을 씁니다. 이렇게 봤을 때 크게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트렁크를 열었을 때 본넷을 열었을 때 보면 이런 마감 자체도 좀 깔끔하게 이런 거 밀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게 막 삘뚜빼뚜한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도색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도 원래 클리어 이렇게 올려주면 좋거든요. 독일 3사나 뭐 이런 좀 프리미엄 브랜드는 다 이게 안쪽에까지도 실제 도색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클리어도 들어가는데 어쨌든 저렴한 금액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라는 거는 솔직히 변명 같아요. 이제는 차값이 많이 올라간 만큼 이런 부분도 현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이 마감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1등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려면 이런 내실도 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안으로 가도록 하죠. 자, 실내로 들어왔는데 진짜 여러분들 아니 이게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뻐요. 솔직히 보면은 이 정도 금액대에 이렇게 이쁜 감성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스티치 그 다음에 세미버켓 시트라고도 좀 많이 부르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운전을 했을 때 그러니까 딱 운전석에 딱 앉잖아요. 그러면 요게 허리를 딱 받쳐주면 차와 운전자랑 일체감을 들게 해서 진짜 내가 달리는 듯한 그런 되게 전달력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리는 차들 뭐 레이싱 카들 보면 안 움직이는 걸로 막 시트 바꾸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좀 이렇게 차랑 일체감이 들고 몸을 딱 잡아줘서 내가 이제 이 차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좀 한결 수월하게 하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아반떼 N 라인 같은 경우도 이런 세미 버켓 시트가 들어가서 몸을 좀 더 잡아주는 느낌이 들고 이쪽에 N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크에는 저 세문가? 요즘 알칸트라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셨던 것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코파가 하이브리드 리뷰할 때 도대체 이게 왜 들어가냐라고 했었는데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항상 이게 아쉬운 게 있어요. 문 한번 닫아볼게요. 요거는 제가 이거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파워 윈도우예요. 운전석에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자동입니다. 근데 조수석 그 다음에 뒷좌석 다 수동이에요. 이게 사실 얼마 안 합니다. 이 하는 거 자체도 얼마 안 해요. 이 옵션이 제가 이걸 밖에서 작업했을 때 5만원인가 5만원인가 정도 했던 걸로 아는데 아반떼가 이제 2,800만원까지 얘 2,800만원짜리 차예요. 저렴한 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그 자동을 좀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얼마나 한다고 이걸 안 넣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 저도 지금 알았는데 거의 풀옵션이거든요. 근데 조수석 시트가 수동이라고 합니다. 운전석은 지금 자동인데 보이시죠? 조수석은 수동으로 되어 있다는 점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차를 완성시키는데 조금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약간 그 패들 시프트도 그 블랙 커스텀이 들어갔는지 블랙으로 포인트가 들어 있어서 확실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이 기어 노브도 N 마크가 들어가 있어서 좀 느낌이 좀 있네요. 잠깐만요. 우리 여러분들 중간 광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이지 와이드 H 무선 충전 거치대. 이제는 넓게 보자. 갤럭시 폴드 2 아이패드 미니 거치가능. 스마트폰 거치 시 자동으로 닫히며 오작동으로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터치식 버튼이 있습니다. 살짝 터치만 해주시면 오픈. 이제 시동이 꺼져서 멈추는 것은 그만. 스톱 잇. 시동이 꺼져도 전원이 공급되기 때문에 약 2분 동안 작동합니다. 각종 인증 완료. 고속 무선 충전 송풍구 방식과
착식 대시보드 다 거치 가능. 자, 어쨌든 중간 광고도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주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그 떠나기 전에 이런 디테일들도 많이 바뀌었다. 여기 보면 여기 손잡이 부분이랑 이 패드 시프트 부분이 블랙 그 약간 무광, 반무광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차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좀 스포티하고. 근데 물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확실히 좀 많이 바뀌었다. 많은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뒷좌석을 뭐 이야기 안 할 수는 없는데 얘 공식 연비가 생각보다 좋아요. 12.8km 정도 나옵니다. 물론 아반떼 하이브리드랑 비교나 뭐 일반 아반떼랑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좀 나름 펑카인데도 불구하고 연비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뒷좌석의 공간은 뭐 그냥 일반 뭐 큰 차이 없죠. 사실은 뭐 아반떼가 워낙 또 뒷좌석 공간도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반떼 그냥 일반 모델 풀옵션도 해봤고,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코파가 리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코파 리뷰도 봐서 알겠지만 좀 느낌 자체가 얼마나 다를까를 중조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일반 모드에서는 그냥 큰 차이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냐면 일반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이 악셀도 지금 알루미늄 페달로 되어 있어요. 알루미늄 페달이 이쁘네. 지금 악셀을 밟았을 때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런 반응 속도들 있잖아요. 이게 세팅에 좀 차이긴 한데요. 하이브리드도 좀 즉각적인 반응이잖아요. 앞에 이제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악셀을 밟았을 때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고 빠르거든요. 근데 이 아반떼 N9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셀을 밟았을 때 그 움직임이 즉각적이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일반 아반떼는 조금 약간 좀 0.2, 3초 정도 좀 느려요. 얘보다는. 그러니까 좀 반응 자체를 좀 부드럽게 했다고 생각을 들면, 왜냐면 아반떼는 남녀노소 뭐 연령 불문하고 좀 많은 다양한 그거 고객층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좀 특정 부분을 타깃으로 하기엔 좀 어려운 위치에 있는 차다 보니까 좀 더 대중화를 하기 위해 그런 좀 세팅을 부드럽게 했다면, 아반떼 N9 같은 경우에는 딱 타겟층을 정해놓은 좀 젊은 소비자층을 위해서 세팅 자체를 되게 타이트하게 잡아놨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악셀과 그리고 핸들링의 느낌이 좀 더 예민하다, 그리고 좀 더 타이트하게 되어 있다라는 걸 몸으로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궁금증에 있었던 이 모드가 여기 있는데, 일반 모드에서의 움직임은 뭐 큰 차이가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스포츠 모드겠죠.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처음에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 핸들의 무게감이 이 스포츠 모드를 넣었을 때 조금 더 무거워지고요. 악셀 반응 역시도 좀 더 묵직해집니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액티브 사운드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배기음 자체의 움직임 역시, 그리고 차 자체의 움직임 역시도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펀카를 이야기했을 때는 항상 빠짐없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전달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는 뭐 승차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연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진정한 뭐 아반떼 N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N 라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펀카의 포커스를 맞추고 나온 차다 보니까 운전자에게 얼마나 운전의 재미를 전달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스포츠 모드에서의 지금 이 N 라인은 굉장히 재미나게 세팅이 되어 있다. 이게 보는 것처럼 내가 운전하는 거에 따른 움직임 자체가 제가 즉각적으로 해놔요. 이렇게 핸들을 움직였을 때 이 느낌 자체도 반응이 되게 빨라요. 이렇게 움직였을 때 바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바로. 이게 좀 한편으로 아쉬운 게 이게 서킷이 아니고 일반 공도기 때문에 요런 테스트 할 수 있는 게 지금 한정적이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은 공도에서 좀 내가 달리고 싶을 때, 뭐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싶을 때, 그리고 좀 이렇게 좋은 이제 재밌는 노래 뭐 EDM 들으면서 달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편안하게 달려도 제어도 잘 되고 운전의 전달력도 내가 정말 달리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매력적으로 만들어 놨다 라는 느낌도 확실히 듭니다. 물론 이렇게 좋게 뭐 해서 펀카다 뭐다 해도 얘는 200마력대 그냥 아반떼 N9이잖아요. 그 때문에 정말 뭐 엄청나게 벨로스 N처럼 엄청나게 재밌고 퍼포먼스적인 느낌은 사실 없어요. 그런 걸 바라고 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아반떼 N의 그냥 그 색깔을 조금 입혔다 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굳이 저 어정쩡한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우리 코파가 또 X3 엄청 후들하게 깠죠. 그것처럼 어정쩡한 거를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반떼 N9이 조금 위치가 좀 어정쩡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하지만 이 스포츠 모드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반응 속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패드 시프트도 한번 작동을 해볼까요? 과연 얼마나 빠를지.
어쨌든 이 패드시프트 반응을 이야기를 사실 해드리려고 조금 그 수동 운전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패드시프트 반응도 빨라요. 그냥 이게 여러분들 그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 패드시프트, 제가 워낙 그 스포츠카나 슈퍼카를 운전을 많이 해보면서 이 패드시프트 작동을 진짜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질감이 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 진짜 0.1초가 뭐야, 바로 반응이 와야 돼. 진짜 그냥 딱딱딱딱 그냥 내가 누르자마자 바로 이렇게 반응이 와야지 내가 지금 패드시프트를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 아반떼 N9 같은 경우에는 패드시프트를 사용했을 때 이 반응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패드시프트를 사용하면서 펀카처럼 재미나게 운전하는 것도 하나의 운전에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이 다운시프트를 치면 뭐 어떤 게 좋은 거냐면 카운터 친다 그러죠. RPM이 훅 하면서 이제 배기음 하는 것처럼, 이게 원래 스포츠카나 슈퍼카는 그 팝콘 튀기는 것처럼 바바바바방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얘도 살짝 그런 소리가 좀 나긴 해요. 뭐 엄청 게 나는 건 아닌데 이게 빠바바방 소리 이렇게 나는 게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200마력에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 2천만원 후반대에 나름 그래도 괜찮은 밸런스의 그런 펀카를 자리 잡지 않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모드 계속 바꾸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좀 싼마이 느낌 나지 않냐? 애들 장난감 보면 그 뿅뿅이 그 빵빵하는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 나요. 어떤 거 같아요, 차차? 저도 좀 그런 생각도 했고, 솔직히 저게 왜 굳이 저기 달려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솔직히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아? 전 차라리 멋있게 핸들에다 달려있으면 어땠을까? 그래, 뭐 포르쉐처럼 이런 부분이 굳이 얼마나 대단하게 나오는지 사실 나는 뭐 다이얼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뭐 터치 다이얼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했는데 이게 뿅뿅이 뿅뿅이 나오는 없어 보여요 이거 진짜. 빠방이. 자,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코파랑 다르게 현대자동차랑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가지고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 좀 덜 하긴 했는데, 코파가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할 말은 좀 몇 개 좀 할까 해요. 근데 몇 가지 또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게 사실 별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진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 있죠, 보이죠? 이게 요즘에 대부분 LED나 이런 걸로 많이 해주는데 이게 누런 색깔, 이게 뭡니까? 할로겐처럼 된 거. 이거 카니발 제가 시승기 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카니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동이 아니라? 이런 거, 참.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진짜 이중적인 면이에요. 뭐 2,800만원, 뭐 2,000만원대 차에서 뭐 얼마나 좋은 걸 바라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옵션도 많이 좋아지고 차도 많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높아진 그 차 수준에 맞는 그런 옵션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일반 모델 옵션 좀 빠진 아반떼는 뭐 이런 거 이해됩니다. 뭐 2천만원 초반대, 뭐 1,000만원 후반대 차라도 이해돼요. 하지만 2,800만원이나 넘는 차에는 이런 좀 차별화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퍼포먼스적인 부분, 뭐 이런 옵션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이런 부분들에도 분명히 차별화가 좀 필요하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내려가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아반떼 N9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차라는 게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만큼 뭐 여러가지 말씀들을 제 느끼는 대로 말씀을 드렸죠. 물론 코파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빨간색의 얘가 이제 제 컨셉, 그리고 이 파란색의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코파 컨셉이면 좀 이렇게 대칭이 돼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거나 우리 편집팀이 좀 좋으면 둘 다 출연해서 한번 해볼까도 하거든요. 이게 두 개 나와가지고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2,8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찌 보면은 합리적이고 어찌 보면은 비싸다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고성능 차, 좀 더 펀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반떼 N을 기다리는 것도 좋아요. 근데 지금 이게 2,800만원이면 내년에 출시되는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3,000만원 넘거든요. 한 3,000만원 초반대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심하면 벨로스터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3,000만원 중반도 지금 바라볼 수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이 무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현실에 좀 타협을 한다면 아반떼 N9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대로 내가 좀 연비도 신경을 쓰고 좀 퍼포먼스 주행이 좀 필요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반떼 N9과 완전히 성향이 다르지만 아반떼 하이브리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얘가 초반에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아반떼 하이브리드 역시도 초반 퍼포먼스 능력이 되게 좋아요. 비싸서 안 사는 것 뿐이지 차는 진짜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좀 더 달리는 거 좋아하고 이런 퍼포먼스적인 게 중요하다면 연비도 중요하고 그런 주행성도 중요하다 하는 거는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막상 이렇게 영상을 찍고 나니까 너무 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있는 그대로만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 악의적인 마음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평소에 아반떼를 어떻게 생각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궁금했다라는 거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 부분 좀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리뷰할 때 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좀 달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바 들어가겠습니다. 연설이 안 돼. 자동 연설이 안 되더냐? 매뉴얼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건 빠져있죠 당연히. 아, 그거까지 기대하진 않았어요 사실.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안 되고 있다가 보면은 자기가 변속하는, 이게 밸런스 N에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근데 얘는 안 들어가 있는 거를 사실 기대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세균이 공부 많이 했네. 이거 열심히 하네. 월급 더 달라고 지금 열심히 하는 거야? 뭐야 도대체?